경동나비엔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매출은 7.1% 증가했고 영업이익률 12.8%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회전이고 PBR은 1.22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반증은 실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스루풋 회계입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962억 원으로서 7.3%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0.2%더 높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스루풋 회계에서는 쉽게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률은 47.1%로 0.1% 낮아졌습니다. 50%가 넘는 게 바람직한데 좀 낮네요. 운영경비는 3,215억 원으로 0.1%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7로서 0.0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204억 원으로 31.4%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억 3,700만 원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12.8%로서 원가 영업이익률보다 0.1% 낮았고요. 전년보다는 2.4%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은 영업이익이 1207억 7,500만 원입니다. 14.6% 증가했습니다. 영업의 부분이 있습니다. 총 포괄 손익은 8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줄어들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 영업의 손익이 46억 5,700만 원 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업의 부분은 참고적으로 보통 구매 회사에서 재무제표까지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업의 부분은 구매처에서 고려해 줄 대상은 아닙니다. 영업의 부분은 회사의 재무 구조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거래 관계에는 그런 팩터를 고려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고자산 명세인데요. 상품, 제품, 반제품 세 가지 더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일반적으로 표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1,544억 원으로서 연초보다 17억 6,200만 원 조금 상승했는데 전년도에는 무려 751억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전체 재고는 13억 1,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계약자산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그 분석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자산의 의미가 포괄 제공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조선업처럼 재고보다도 그 계약자산이 건설업으로 치면 미천고공사가 이 재고자산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경우만 그 손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작은 경우는 굳이 계약자산을 계정을 처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뺐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제품과 제공품의 증가액 마이너스 119억 5천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액이라고 5,078억 원입니다. 0.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고자산에 그 상품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상품의 매입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인데 상품이
안 들어간 거로 돼 있으면은 상품의 출고액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원재료와 소모품 사용에 상품의 출고액도 포함시킨 거로 간주가 됩니다. 어쨌든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958억 원으로서 10.5% 증가했습니다. 재료 비율이. 운영경비는 0.1% 감소시켰습니다. 이 운영경비 3,215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037억 원을 뺀 것이 1,178억 원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은 19%가 되겠네요. 그 생산 재료 비율은 81%, 0.8%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되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순되는 것은 일단 재고 회전율로 비교를 해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을 비교하면은 그 투명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좀 지난한 과정입니다. 어, A는 표준입니다. 그 17억 6,200만 원이 증가했죠. 그런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는 재고가 119억 원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차이가 101억 8,800만 원이 나는데 아까 상품이 빠졌으니까 상품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21억 5,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또 요 숫자하고 비슷한 거를 추적하면은 반제품의 증감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또 일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감해 줘도 결국 1,400만 원하고 3,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제품 하나만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이거 자체가 매출원가가 왜곡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는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 스루풋 회계와 비성분에서의 추론이 모순이 또 나오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증감액도 1단계의 차이액과 동일하고 상품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동일하게 또 21억 5,400만 원이 요게 반제품인데 그 표현하는 칸이 없어서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뭐 맞추기 좋죠. 전체 재고자산에 그것은 현금 흐름표상으로 맞히는데 매출원가가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3억 3,700만 원은 매출 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재고의 그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 19%는 그렇게 공정이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07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3분기보다 6%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742명으로 1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8,2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4.9%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중견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이 될 것 같네요. 용역비라는 게 2.3% 감소시켰고 물류비와 관리비가 3% 내려갔습니다.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그 줄 수 있느냐? 그러면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된 거로 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AS 비용을 제가 관심 있게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많이 나가죠. 279억 원, 6.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대 그 AS 비율은 8.7%로 0.5% 상승했습니다. AS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가 개인적으로 보일러 고장으로 하루 냉방에서 잔 경험으로 고장 원인이 3웨이 밸브였습니다. 보증 기간이 지났는지 조그마한 소형 밸브 교체하고 요거를 아예 AS맨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주로 그것이 품질 불량의 원인인 모양이다. 그리고 97,000원을 받아갔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난방이 온돌 보일러 그 가스 보일러를 통해 가지고 온돌 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물을 돌리는 거죠. 아, 금방 식더라고요. 밤에 바닥이 차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거로 해서 경동 나비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또 해볼 필요성도 느껴졌죠. AS 비용이 많이 나는 것은 품질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상승을 많이 했어요. 32.5%. 스루프율은 떨어졌죠.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총 자산 회전율은 0.8이면 나쁘진 않은데 전년도 3분기보다는 내려갔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서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2.8회전,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5.3회전. 협력업체한테 돈을 빨리 주는 건 좋은데 9개월 동안에 수금을 3번밖에 못했다 하면은 3개월에 한 번 수금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두퐁 자본 회수율 18.6%로 2.5% 상승했고 여기 T회전율 1.45로서 T회전율은 거꾸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가정 제어의 이론인데 이걸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과 스루픈율이 역방향이면은 그러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제가 세웁니다. 왜냐하면은 WCAI 회전율은 원가회계 재고로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고 스루풋은 가공비가 재고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금방 원인으로 안 닿으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머리를 꽤 좀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동행해야 하는 증거로 제 가정이론을 입증해야 되는데 지난함이 상존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밀하게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가 샘플로 공시되는 것들이 만족한 샘플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우측의 저의 논리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일반 상식은 매출 수량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회계 매출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것이 분식회계를 유혹하는 핵심이다. 연말 결산할 때 이것저것 될 게 없으면은 재고를 부풀리는 거죠. 국가 수준도 재고가 증가하면 GDP가 상승했다는 긍정적 지표이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중국은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로 분명히 망할 것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덤핑이다.
스루풋은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회계입니다. 물론 생산도 계속 해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재고 회전율로 평가를 저는 하는 거지요. 어쨌든 지금 저의 가정인원으로 회전율은 상승했고 스루풋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것을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므로 반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1, 2차 출원이 그 원재료 가격은 이미 모순이 나왔죠. 이것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것을 수량으로도 보여주어서 모순을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원재료 가격 하락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재료 가격 샘플로 나온 것이 매입액에 보면은 비중이 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5.7% 비중이거든요.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그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가 그 5.7% 여기서 가져왔는데 부재료가 거꾸로 열교한이 버너가 왜 부재료인지 모르겠네. 버너가 원재료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스 밸브 이번에 3웨이 밸브 조그만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고장이 나는 거예요. 버너는 괜찮겠죠. 컨트롤러 룸콘이란 게 그 방에 그 설치된 그런 것 모양인데요. 어, 그 리모트 솔루션 뭐 이런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원재료가 이게 10%가 내려갔다라고 그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보일러 가격은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전기 보일러 단순 평균 가격으로 했는데 2%가 상승이 됐습니다. 인하가 된 것으로 되는데 이게 또 안 맞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얘기는 그 생각해 아니 요거는 지금 10% 내려간 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그 올릴 때는 수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고요.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됐습니다. 어쨌든 대세는 이렇게 되는데 반증은 실패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현금 흐름이 순이익을 따지는 것은 절대적 평가지표고요. 투자 회수율은 상대적 평가지표고 현금 흐름은 생존에 필요한 평가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은 우리가 좀 많이 외우고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현금으로 순이익이 얼마냐? 16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 단기 순이익보다 더블이 많죠.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을 다시 이익을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측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가산해주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은 차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 755억 원은 실제로 번 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을 사업 전체 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돈은 921억 6,400만 원입니다. 최종 714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돈을 잃었다기보다도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88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유형자산이 증가했는데 다른 것들은 또 좀 내려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가 835억 원을 더 추가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20%가 증가했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93억 9,400만 원인데 ROE 1.2% 이익 배당액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 자본변동표에서 검증은 하는 것은 생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맞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제가 접근을 하는데 요거는 생략해 가지고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은 741억 원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 매출액은 납품단가 협상 과정의 어떤 설득력을 위해서도 제가 동기가 돼서 만들었던 건데요. 요것은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견적서를 낼 때는 좀 부풀리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자, 그것을 수치적으로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루프 회계로 먼저 접근합니다. 스루프 회계가 아주 예측하기가 좋죠. 운영경비에서 1 더하기 25% 산식, 목표 이익도 1 더하기 25%로 해서 이 두 가지를 더한 금액을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1조 1,720억 원을 할 것 같다. 요거를 단가 비율로 해보겠습니다.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보일러 한 대당 아까 그 50 몇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 50 몇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요즘 보일러들이 가스 보일러는 아주 컴팩트하고 아주 조그맣게 잘 나와요. 또 제가 그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거 설치할 때 에너지 뭐 효율화해서 구청 자금으로 뭐 30만 원도 돌려준다고 해서 싸게 했는데 싼 게 비지떡인지 그게 왜 겨울에 그렇게 또 고장이 나는지 그 조그만 부품 하나 때문에 어쨌든 좋은 그 기름 보일러든 무슨 보일러든 115만 원에 납품을 하기로 아니 받기로 이걸 어디 납품을 한다면은 경동 보일러가 그러면은 12만 7,900원 남는데 재고 회전율은 5.3 회전인데 이것을 이익을 많이 내려면 5.5% 회전율을 좀 올려보자. 3.8%이 정도 노력은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판매 단가가 121만 7천 원 인상 효과가 나서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한다 하더라도 16만 6,300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원가 회계가 복잡하죠. 먼저 제조 비용을 손을 건드려야 되겠죠. 생산 재료비 1 더하기 25%, 가공비도 1 더하기 25%. 다만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조금 더 줄여라. 재고 회전율 올리라는 압력이 있다. 뭐 사장에 어떤 아는 사람이 있는 말인데 김 부장이라고 그 뭐 똥차 부장이 뭐 그 친구래나 어쨌다 나가서 뭐 한마디 했다고 재고를 줄이라고 그랬다. 재고 회전율 높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그렇다고 이제 소설을 제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총 제조 비용이 78만 1,900원인데 재고를 줄이면은 매출 원가가 78만 9천 원으로 8천 원 정도가 뜁니다. 요 매출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판매 관리비가 1 더하기 25% 하고 영업이익도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이렇게 뒤로부터 더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에 팔아야 되느냐? 119만 5천 원에 팔아야 된다. 요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견적서를 어떻게 낼 거냐? 영업은 이 재고 증감 이런 거 우리는 무식해서 모르겠고, 재료비 근거 내놔. 요거 있죠? 63만 4,767원. 가공비 14만 7,211원. 그러면 제조 원가가 78만 1,900원이니까 판매 관리비 그 경리한테 계지고 와. 그게 얼마야? 예상이 25만 4,600원. 그러면 합계가 100만 원이네. 100만 3만 6천 원이네. 여기 우리 마진 봐야지. 15만 원. 요 15만 원. 그 실적대로. 그러면은 118만 7천 원이다. 자, 납품 구매처에서 분명히 깎을 거니까 견적서 낼 때 좀 훅가시를 해. 죄송합니다. 부풀리자고. 그래서 재료비가 65만 원, 가공비 15만 원, 총 제조 비용이 우리 80만 원짜리예요. 판매 관리비 우리가 먹고 살려면 판매 관리비 경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25만 원. 이거 부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계가 105만 원인데 우리도 그 영업에 세금 내야죠. 뭐 내야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15만 원은 그대로 실적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럼 120만 원 주세요. 이렇게 견적서를 낼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 구매자가 저쪽 스루프 타는 쪽에서는 115만 원이면은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남는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115만 원, 5만 원 깎여가지고 그러면은 10만 원뿐이 남질 않아요. 10만 5천 원. 그러면은 목표 이익을 못 얻으니까 영업이 그 성과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보너스도 적게 나올 것 같으니까 더 노력을 해보자. 4%는 더 해볼 수 있겠지. 그럼 재고는 더 줄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요. 2만 원 돈뿐이 늘질 않습니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주가는 55만 4,500원으로 연초보다 3만 4,500원이 떨어졌네요. 지금 코스피 뭐 4,600을 향해 간다고 그러는데 경동 나비에는 왜 떨어지는지 뭐 크게 이자부터 조금 늘었지만은 공장 뭐 유형자산 뭐 증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는 2.26에서 1.22로 104%나 떨어졌습니다. 아마 소문이 고장이 많이 난다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들어가네요. 5% 이상 주주는 경동원이라는 데가 56.72%, 국민연금공단이 9.16%. 그럼 경동원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손 씨라고 되어 있네요. 손연호 씨가 27.4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8.05%인데 JP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 유명한 글로벌 자본들이 들어와서 사고 있네요.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회계, 스루풋 회계가 골든 회계가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나비엔 설명을 위해서 좀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스루풋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원가 회계는 이제 그 설명이 다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